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의 5번째 하위 영역이죠. 우리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원장 김진실입니다. 네,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는 것은 최근 이제 고객들은 기업에 대한 만족의 조건으로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고객 서비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이 무엇인지, 또 이에 따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직업생활에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다. 요즘 고객들은 기업에 대한 만족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L백화점 서비스 보상제도 실시. 서울 소공동의 L백화점 본점은 오는 30일까지 고객 서비스 차별화 차원에서 쇼핑 중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불만족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보상제도는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심의, 판정을 거쳐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고객에게 L백화점 상품권 10,000원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 오랜 기간 걸려 해결해주는 고객 만족센터와 달리 이 제도는 불친절, 약속 불이행, 상품 하자, 애프터 서비스 하자, 광고 가격 오류 등 사소한 불만 사항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상해 주는 게 특징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본점 점장의 이사는 이거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시로 운영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대요. 그만큼 이제 고객 서비스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고객 만족이 아니라 졸도시킬 정도로 굉장히 고객을 서비스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본인은 만약에 고객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업무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 하면서 대인 서비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면에 또 이제 서류 작업을 하고 혼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부 고객이 됐든 외부 고객이 됐든 일단 고객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 서비스라는 것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 그러니까 고객의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요구를 파악하고 그 적재적소의 대응법을 마련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탁월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모두 중요시해야 하고요.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고 또 고객이 쉽게 정보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전반적 관리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인 재평가를 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위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감동을 하고 고객 감동을 하면 충성 고객이 또 생기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속된 말로 진상 고객들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걸 악용하는 고객들이죠. 그래서 불만 유형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례 첫 번째. 더운 여름날 한 고객이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가전제품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그 매장을 찾은 고객이 많아서 상담이 조금 지체되자 상담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거칠게 불만을 터뜨렸대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 레스토랑을 찾은 한 손님이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니저가 다가가 시정해 주었지만 그 손님은 이것저것 또 트집을 잡고 계속 불평을 쏟아냈다. 트집형. 그 다음에 사례 3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 한 손님이 옷을 사기 위해 들렀다.
그는 매장에 진열된 옷들이 너무 싸구려 같다고 불평하면서 고급스러운 옷을 보여달라고 했다. 약간 거만형, 허세형이라 할까요? 거만형. 그 다음에 사례 4는 한 학생이 노트북을 사기 위해 전자매장을 찾았다. 이 학생에게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 학생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품었다. 의심형. 자, 사례 1은 뭐였죠? 빨리빨리형. 사례 2는 트집 잡는 거였나요? 사례 2가 뭐였죠? 예, 트집형. 사례 3은 거만형. 사례 4는 의심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불만 표현 유형은 크게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빨리빨리형입니다. 거만형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 생각해서 과시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 소유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형이죠. 최근에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이제 그 자존감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존심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의심형. 의심형은 타인과 세상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직원이 설명을 자꾸 이제 의심하는 형이고, 트집형은 사소한 것부터 트집하는 까다로운 고객. 빨리빨리형은 매사에 성격이 급해서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거만형은 일단 이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과시욕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고 그러시냐고 인정해 주고요. 또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일단 호감을 얻게 되면 여러분으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심형. 의심형에게는 이제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고, 트집형. 이야기를 경청하고 맞장구 치고 추켜 세우고 설득해 가는 방법. 손님의 말씀 맞습니다. 역시 손님께서 정확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잠자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형. 글쎄요. 아마 저 하는 식의 애매한 화법은 더욱 싫어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으로 이제 응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고객 대부분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고객은 사업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불평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평은 종종 거친 말로 표현되지만 꼭 불만의 그 내용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불평 고객은 단지 기업이 자신의 불평을 경청하고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과하기를 원한다. 또 미리 들을 준비를 하고 침착하게 긍정적으로 고객을 대하고, 대부분의 불평은 또 빠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긍정적으로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불평은 좀 해결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프로세스가 있죠. 고객 불만을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객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불만을 표시한대요. 그래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옷가게 종업원의 태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B 씨는 취업 면접을 위해 온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정장을 한 벌 구입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입어보니 매장에서 본 것과 달리 옷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옷을 교환하러 갔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라면서 못마땅 표정으로 종업원은 짜증을 냈다. 처음 찾아온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다시 교환하러 오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매장에서 다시 자신이 원하던 대로 옷을 골라 바꿔 왔지만 저 매장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단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점에서 불만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그 과정을 나름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요건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시면 불만 고객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즉 기업을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고객을 말해요. 고객 불만은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태도, 고객에 대한 무관심, 고객 요구 외면 또는 무시한 거, 건방 떨고 생색내고 무표정과 그 기계적 서비스, 또 규정, 핑계 이런 식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죠. 그래서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 이제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대다수의 고객들이 불만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고객이 까다롭거나 유별난 성격이 문제라며 불만 접수를 귀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별난 고객이야말로 기업의 소중한 고객이고 또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승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나면 반복 구매율이 높아지고 단골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처음에는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일벌로 시간을 내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 표시, 공감 표시. 처음엔 경청, 감사 표시, 그리고 사과도 하고요. 해결을 약속한다. 정보를 파악해서 신속 처리해서 처리 확인을 하고 사과 다시 해서 피드백한다. 이런 다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도 많이 하죠. CS. 그래서 조사 만족, 고객 만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분야 및 대상을 결정하고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 방법 및 횟수,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측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다음에 적절한 측정 프로세스 없이 조사를 한다던가, 비전문가가 한다던가, 포괄적인 가치만을 물어본다던가, 중요한 척도도 오용한다던가, 또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원한다고 가정하고 조사하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 분야를 정확히 또 대상을 결정하고 왜 조사하는지 조사 목적을 설정하고 방법 및 횟수, 그 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객 만족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 만족 서비스 능력은 약간 짧게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크게 이제 그 대인관계 능력 또한 하위 영역으로 팀워크부터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그다음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